네, 지금 1분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35%의 플러스권 2335.02포인트 선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은 2350선을 잠깐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 고점보다는 약간 좀 윗꼬리가 달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1% 정도의 상승권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가파르게 하락했다가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오늘장 자그마치 4%나 급반등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반등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수가 이렇게 크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의 상승으로 772.47포인트, 하루 만에 33포인트를 바짝 끌어올리면서 이제 확실히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 고가에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한가 종목 있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카프로 3자 배정 유증 이렇게 투자 유치로 해석이 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면은 큐리언트와 CCS 그리고 넥스트아이 이렇게 세 종목이 상한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2차전지 종목군들이 오늘장에서의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11월 2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장 이렇게 거래 마쳤습니다. 11월 되면서 어제는 약간 좀 밋밋하다. 아직까지 분위기가 바뀌려면 좀 멀었나? 긴가민가 했다면 오늘 와서야 조금씩 뭔가 11월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들 또 웃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시련을 줬던 종목군들이 오늘장에는 또 급반등 흐름을 보여줬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하방 베팅한 분들이 아니고서는 오늘장에 대체적으로 좀 만족스럽게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아시아 증시 흐름을 보더라도 우리 증시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동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상당히 강했었죠. 이 도요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일본 증시 상승을 이끌어줬는데 오늘장에서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역시나 FOMC 결과를 비둘기 파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반등 움직임 이어갔습니다. 어느덧 32,000엔선 부근까지 회복된 일본 지수인데요. 1.1% 오늘도 올랐습니다. 31,949.89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반등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쪽은 보합입니다. 그리고 연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다소 부진하게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중국 정부에서 뾰족한 수를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상해종합지수죠. 상해종합지수가 3,000선 부근에서 오가는 흐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권 출발했다가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되어 있는데요. 0.16%의 하락세 3,018.0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심천 쪽에서는 0.6%대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미국의 야간 선물 쪽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야간 선물 강보합권가량 기록하고 있습니다. FOMC는 미국 장중에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밤 증시에 반영이 됐을 거고요. 또 오늘 밤에는 애플의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올 겁니다. 과연 오늘 미 증시 올라가면서 내일 우리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확실히 FOMC 영향을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상승도 확실히 꺾이는 모습,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까요? 오늘 14원 40전 크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1342원 90전에 거래 마치면서 1340원대 초반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지난밤 FOMC에서 확인된 두 차례 연속 금리 동결 결정, 이로 인해서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증시 오늘 급반등을 하게 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면서 오르게 됐는데요. 지금부터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연이틀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상승 탄력도 상당히 좀 나왔죠. 전장 대비 1.81% 올랐고요. 포인트로 40포인트 넘게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의 종가 2343.12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에서도 확인해 보시죠. 전체적으로는 상승권에서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마치는 흐름이었는데 11시 구간이었죠. 2351포인트 이렇게 찍으면서 그때는 반짝 더 강하긴 했지만 그 뒤로는 다시 2340선까지 내려왔고요. 쭉 그 뒤로 횡보 양상을 보이다가 막판에 살짝 더 올리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사들였습니다. 기관은 더 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1,400억 원 이상 드디어 좀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기관의 매수 탄력이 더 강했죠. 기관은 2,7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개인은 또 파는 모습이었는데 4,300억 원 이상의 개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시죠. 오늘 상승한 업종이 확실히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확인해 보시면요. 철강, 금속과 화학, 이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2차 전지의 강세 덕분이었습니다. 철강, 금속은 오늘 4% 넘는 급등 흐름 보여줬고요. 화학도 3% 가까이 급등하게 됐죠. 그리고 이 밖에 기계라든지 전기, 전자 이쪽도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는 반도체 강세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계업종 3%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전기전자 2.73%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의료정밀도 2.69% 큰 상승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보시면 이 보험업종입니다. 이쪽은 4% 넘는 급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사실 최근 보험주들 배당 매력과 방어적인 성격으로 약세장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지수가 오르면서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보험주들이 일제히 약세 흐름 보이면서 이렇게 보험업종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 한국전력의 약세 때문에 크게 밀렸죠. 2.6%대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고 종이 목재 업종 역시 여기는 또 영풍재지입니다. 영풍재지가 7거래를 연속해서 한가가 또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록이 나오게 되면서 업종 지수를 또 밀어버렸고요. 2.15% 내리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섬유의복과 운수창고 업종이 0.7% 안팎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보실 텐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반등 그리고 특히 AMD발 호재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하이닉스가 아주 강하게 올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총 2위 자리를 두고서 LG 엔솔과 자리 다툼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장중에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요. 종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전장 대비 1.6% 올랐습니다. 장중만 해도 사실 7만 전자 회복이 나왔습니다만 종가상으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69,7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SK하이닉스 결국 4% 넘는 급등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4.16% 오르면서 125,3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오늘 주인공은 2차 전지죠. 그동안 폭락세를 이어왔었던 2차 전지. 오늘은 모조리 급등이 나왔습니다. LG엔솔이 그나마 좀 덜 올랐는데요. 전장 대비 3.7% 그래도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죠. 종가는 39만 1,500원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LG화학과 삼성 SDI로 가보시면 이쪽은 6% 안팎으로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LG화학 먼저 보시죠. LG화학은 5.68% 오르면서 45만 5,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삼성 SDI 거의 6%를 올리게 됐죠. 삼성 SDI는 45만 1,0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휘처금이 컸던 포스코, 여기 홀딩스부터 급등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고생이 좀 심했던 퓨처엠의 주가가 무려 2자릿수대로 솟구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그래서 퓨처엠은 오늘 삼성물산과 자리 싸움을 좀 치열하게 하는 모습이 장중에 확인이 됐죠. 종가 좀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시면요. 6% 넘는 급등이었죠. 42만 7,500원에 장 마쳤고요. 아래쪽에 퓨처엠으로 내려가 보시면 후반으로 갈수록 고점을 더 높였습니다. 결국 종가상으로 봤을 때 11%나 올랐죠. 급등하면서 25만 9,500원, 거의 26만 원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동차까지도 사실은 좋았죠. 2차 전지와 반도체에 조금은 가려졌던 건데 자동차의 10월 글로벌 생산과 판매가 강한 회복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완성차부터 일제히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현대차 보실까요? 현대차는 1% 올랐습니다. 17만 2천원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 최근에는 자동차 종목들 계속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죠. 기아도 강세였는데 1.4% 올랐습니다. 7만 8,5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현대모비스까지 좀 보실까요? 현대모비스까지도 2.82% 뚜렷하게 오르면서 오늘장 현대모비스는 21만 8,5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특징주 보실 텐데요. 역시 2차 전지주들 보겠습니다. 그동안 지도키도 시장을 괴롭혀왔던 2차 전지주들의 폭락 장세. 바로 어제만 해도 어디까지 내려가야 속이 시원해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2차 전지가 모조리 급등하는 흐름을 만들어냈는데요. 대표 종목들 종가 좀 보겠습니다. 먼저 SKC부터 보시죠. SKC 이 종목의 경우에는 2차 전지도 그리고 반도체도 함께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급등세 나온 이 두 가지를 다 하니까 아주 가겠습니다. 오늘 9.75% 거의 10%를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83,300원이 종가였고요. 그리고 상반기 폭등세를 보였던 2차전지 소재 대표주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부터 코스모 쪽 이쪽 나란히 다 급등 마감이 됐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특히 12%대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코스모 화학과 신소재가 나란히 9% 안팎의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STX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호재도 엮여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는데요. STX 8% 넘게 올렸습니다. 거의 10,000원까지 다시 솟구쳤고요. SKI 테크놀로지 이쪽은 분리막 대표 종목이죠. 이쪽도 크게 올랐습니다. 6% 넘게 오르면서 62,700원의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가 득세한 가운데서 하나 좀 두드러졌던 2차전지 종목이 하나 있죠. 오늘 신규 상장된 2차전지 소재 부품 종목입니다. 유진 테크놀로지 반도체인 유진테크와 아주 비슷한 이름인데 유진테크놀로지가 급등했습니다. 24%를 올리면서 21,2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틀째 상승인데 이 상승폭이 대단히 컸습니다. 무려 오늘장 4.55% 급등하게 됐죠. 포인트로 33포인트나 끌어올렸고요. 오늘장 종가는 772.84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분봉톡에서도 확인해 보시면요. 거래소가 조금 달랐죠. 오전에 가속도 붙이면서 올라갔다가 잠깐 정오 부근에 조용해지더니 오후장에는 또 속도 붙이고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770선을 넘어서면서 장중 고점 수준에서 이렇게 장을 마쳤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 우위였습니다. 외국인 2,700억 원 이상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도 2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였죠. 역시 이런 가운데서 개인만이 홀로 팔았습니다. 개인은 5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1순위로 봐야 하는 건 2차전지 대표주들이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해졌죠. 특히 에코프로 BM이죠. 어제만 해도 18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비상등이 깜빡깜빡 들어왔습니다만 오늘 하루 만에 14% 넘게 끌어올리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종가상으로는 더 붙었네요. 15% 넘게 올렸고요. 21만 7천 원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BM에 비해서 조금 아쉬울 뿐이지 급등 마감됐죠. 8.7%를 크게 올리면서 다시금 60만 원 중반대까지 올렸습니다. 64만 9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 밖에 포스코 DX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요새 덜 빠져서 그런지 오를 때도 좀 덜 강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 뚜렷하게 올려줬고요. 5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건 오늘 역시 LNF였죠. 얼마 전에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에도 불구하고 크게 가지 못했던 LNF였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BM 못지않은 급등세를 기록하게 됐죠. 어제만 해도 12만 원대 있던 종목이 하루 만에 15만 원을 조금씩 바라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12% 폭등했고요. 14만 5,5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나머지 종목들도 사실 게임주인 펄어비스를 제외하면 다 강세였죠. 한 가지 반도체에서 HPSP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째 강세인데 상승 탄력 더 커졌습니다. 오늘장 전장 대비 거의 8%를 들어올리면서 35,3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시면요. 반도체 보겠습니다. 지난했던 반도체 겨울에 끝이 다가온다는 기대감.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서 반도체 경기가 회복한다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 반도체 기업인 AMD가 긍정적인 AI 칩 부분에 이 매출 전망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더 커졌습니다. 우리 증시의 반도체주들 모조리 급등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나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엔비디아의 후광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한미반도체죠. 이런 대표 종목부터 크게 올랐습니다. 거의 9%를 들어 올리면서 57,400원까지 갔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와 함께 가는 거죠. PCB 기판 업체들, 대장주인 이수페타시스부터 해서 일제히 강세였는데 이수페타시스 정도만 보겠습니다. 무려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23,900원에 장 마쳤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사실 올해 후공정 쪽의 인기가 독주 수준이었는데 오늘 장만큼은 전공정, 후공정 가리지 않고 다 좋았습니다. 먼저 후공정의 하나마이크론부터 SFA 반도체, 두산 테스나까지 다 강세였죠. 특히 하나마이크론은 거의 17% 가까이 급등세였습니다. 3만 원 부근까지 다시 갔고요. 이 밖에 SFA 반도체와 두산 테스나도 10% 안팎의 강세입니다. 자, 그리고 전공정에서 FST 신규 시설 투자 호재까지 안고서 급등 마감했죠. 거의 20% 가까이 올렸고요. 이 밖에 전공정 대표 종목들 원희가 EPS, 유진테크, PSK까지 다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상반기에 눈에 띄게 강했던 반도체 소부장의 대표 종목들이죠. 주성 정도 빼면 요새 큰 폭으로 빠졌던 종목들인데 다시 강세 나왔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10%, ISC 16%, LOT 백큐ම් 10%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AI 관련주 보실까요? AI 관련주들 요새 로봇주와 함께 슬금슬금 올라간다 싶다가 오늘자 강세가 또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올해 가장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었던 의료 AI 관련주들 단기간에 낙폭이 크게 나왔었죠. 오늘장 일제히 반등 나왔습니다. 대장주인 루닛부터 17% 급등이었고요. 뷰노 거의 20% 솟구쳤죠. JLK와 지니너스도 10% 안팎의 급등 흐름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AI 관련된 종목들이면 급등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시에스부터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이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급등하게 됐고요. 엠노와 4x4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부터 여러 관련 종목이죠. 플리토까지 이렇게 10% 안팎의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솟구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마감 시황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